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이디어 제안할 일이 참 많으시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 자체보다도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버나드 브루크라는 미국 전시협회 전 회장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하면 기업인이나 아니면 교수 또는 강연자, 어떤 프로젝트 수행자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제품을 하나 구입하거나 또는 문의를 하거나 나 아닌 타인하고 대화하는 모든 과정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기업인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소통 능력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 뭐가 생각나시죠? 프레젠테이션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일단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수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는 과정도 포함이 되지만 또는 학습 과정에서 피교육자에게 교육자가 어떤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학습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타인에게 뭔가 행동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수단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단어를 생각하면 발표자, 저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발표자 있겠고요. 그 다음엔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적인 방법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킬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공간 안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특정 대상에게 내가 소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이 아까 수단 말씀드렸었고요. 이 수단과 내용을 잘 패키징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필요하시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동 도출 전 단계에 공감을 얻어내야 되고 그 공감을 통해서 그냥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각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특정 인원 그룹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사실 통계 수치 또는 사고 내용을 시청각 자료 등을 사용해서 언어 표현으로 전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결론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행동을 도출해내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설득력 있는 PT의 필요성, 경영자의 하루를 볼까요? 자, 경영자는 하루에 커뮤니케이션에 보내는 시간이 거의 9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1:1 면담의 형태를 띠는 프레젠테이션 또 과정이 한 53% 업무 중에 차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졸업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프레젠테이션의 필요성 또는 어떤 학습 니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겨우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면 기업의 큰 경영자분들만 상상을 하실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요즘엔 주부님들을 어떻게 칭하죠? 가정경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식경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경영 이런 표현도 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기경영이라는 표현이 요즘엔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경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경영,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내가 원하는 이상 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을 심플하게 단축시켜주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적인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스킬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역량, 자신감이죠. 프레젠테이션의 역량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자신감. 인데 이 자신감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에는 언어적인 태도도 있고요. 표정적인 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어피어런스 부분에 있어서 복장적인 태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단정히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는 태도일 때 우리가 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일단 첫 단계로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많은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는 어떻게 하면 조금 흉내 정도는 낼 수가 있는데 컨텐츠, 내용 부분이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목적의식이 있고 정확하게 내가 뭔가 해내고 싶다 라는 의지가 있을 때 이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신감 하면 다른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이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주얼이라는 부분은 보여지는 외모적인 비주얼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콘텐츠를 담을 때 텍스트화 할 것이냐 아니면 도표화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시각화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미지로 표현을 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이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의 비주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춰진 컨텐츠와 이 비주얼 부분을 언어로 또는 우리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설득력 있는 PT가 마무리되었을 때 자신감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스킬, 역량,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태도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 비주얼 이런 부분들은 재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부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많을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리로 비유할 때 언어와 비언어적인 그런 설득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러한 각 개의 요소들이 잘 빠짐없이 구성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상, 그래서 유형화, 고객을 남자냐 여자냐. 남자들은 보통 수치화, 계량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성분들은 좀 감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비비드한 컬러에 밝고 환한 톤의 선명한 컬러를 원한다고 하면 성인들은 조금 이렇게 점잖은 컬러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아이냐 어른이냐 아니면 이게 학구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어떤 취미적인 어떤 우리 일상적으로 내가 취미 개발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에 따라서 이 대상, 세그먼트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3P 분석 안에 첫 번째 P는 피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이스인데요. 이 플레이스, 내가 지금 강연하는 곳이 절이냐 아니면 교회냐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맞는 이 준비들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퍼포즈,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가셔야 되죠. 이게 지금 취미 활동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학습 목표를 가지고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인지에 따라서 PT 내용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많이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표현하는 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이 3P 분석에 의거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면 아주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AREA 기법이라고 있는데요.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래서 처음과 마무리, 일관성 있게 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서론 부분과 본론 부분과 결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주장하는 바를 처음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은 나 아닌 타인하고 소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스킬이다라고 설명을 처음에 드렸었고요. 중간에 본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스킬을 높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잘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집어드리면서 방법적으로 이 3P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논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꾸준하게 처음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마무리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스킬을 우리가 향상을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처음에 인사를 드리죠. 인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아이스 브릭이라 해서 처음부터 네,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너무 딱딱하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회장님이신 분의 사례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능력 자체가 아이디어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례로 먼저 브릭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이러한 배경, 우리 경영인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인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경영인 안에 가정 경영인도 해당이 되고 자기 경영인,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도 슈퍼에서 껌을 하나 사더라도 소통이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러한 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본론에 들어가면 내가 아까 우리 컨텐츠 부분이 있었고 그 비주얼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도큐먼트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주얼적인 자료를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런 화상이 없고 그냥 우리 뭐 2-3명 앉아서 교육을 할 때는 프린트아웃 한 자료 가지고 보면서 면대면으로 상담하듯이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때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버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전으로 상담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수순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었을 때 마무리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프레젠테이션 스킬 방법은 이 부분에서 제가 쭈루룩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요약이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 행동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세스고요. 한 폭의 그림은 첫 마디에 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요 문장하고 지금 쓰기 1분에 30자, 그 다음에 1분에 말하기는 300자를 얘기할 수 있고 읽기는 1분에 1000자를 할 수가 있다. 그림 하나 딱 보시면 그 안에 벌써 그 스토리를 직관적으로 2000자 이상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표화 또는 그래프, 이미지 이런 비주얼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설득의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의 핵심 비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약, 결론, 마무리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이론보다 경험이다. 요 이론적인 그냥 외워서 읊는 듯한 내용보다는 경험적인 사례를 제시했을 때 공명과 공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훨씬 강한 자극이 되겠고요. 또 요 경험보다는 아까 수치화 계량화해서 도표화한 그림 보셨죠?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이 한 장의 그림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 그림을 보셨듯이 요 경험보다는 요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로서 수량화, 계량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보다는 예술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신 자료 보시면 한 가지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제가 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고 있죠? 이 이미지로도 준비를 하고 필요할 때는 이것을 수치화, 그래프화하고 계량화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전체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 좋은 게 있다면 사실은 동영상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청각적인 정보까지 동원을 해서 보여드리고 또는 제품이 있다고 하면 제품을 시연해드리고 음료가 있다고 하면 시연을 해드리고 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시향을 해드리고 이런 종합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공감과 이해와 설득에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예술의 달인이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합예술인이 되시려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그 어디쯤에서 훈련이 되어진 달인이 되시면 되겠습니다.